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 함수 중복과 스태틱 멤버에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객체, 그 다음에 객체와 연관된 많은 개념들, 그 다음에 변수나 뭐 여러 가지 개념들 또는 그 멤버 변수를 어떻게 뭐 객체를 리턴하거나 또는 저희가 복사 생성자까지 다양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죠. 이번에는 객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수 중복이라는 겁니다. 함수 중복인데 이거는 이제 그 오버로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동일한 이름의 함수명을 주면서 여러 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복과 관련돼서 디폴트 매개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중복할 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편리한 기능일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는 함수의 중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함수 이름을 저희가 네이밍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기능도 주로 비슷한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함수 이름 중에 중복,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봤을 때도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자꾸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C 언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언더바 뭐를 쓴다든지 뭐 언더바 1, 언더바 2 아니면 좀 다르게 계속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C++에서는 그 함수 오버로딩, 펑션 오버로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일한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일한 이름을 쓸 수 있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키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함수 중복이 가능한 범위는 일반 함수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멤버 함수들, 그 다음에 상속관계 있는 기본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의 멤버 사이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 세 번째 범위는 저희가 상속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함수 중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함수 이름이 동일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함수들이 그 동일한 이름을 갖지만 그 같은 목표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기능이 약간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틀린 걸 구별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 타입이나 개수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오버로딩한 함수, 두 번째 오버로딩한 함수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를 봤을 때 뭐 매개 변수의 개수가 틀리다든지 타입이 다르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 타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함수의 수행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함수 중복의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sum 함수예요. sum 함수. 이제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이제 쉽게 말을 하면 합계를 할 때 뭐 두 개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세 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수점으로 합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소수점도 두 개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알다시피 C++나 C 언어는 어때요? 타입에 굉장히 민감하죠. 예, 타입이 틀리면 타입 미스매칭 에러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돼서 두 개를 하더라도 이게 인티저 타입이냐 또는 더블 타입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오버로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왼편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이름의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 안에 매개 변수를 보면 첫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인티저 타입을 3개를 받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함수는 인티저 타입을 2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타입은 네, 더블 타입을 2개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C 언어에서 구현을 하려면 sum 1, 뭐 sum 2, sum 3 아니면은 sum 뭐 트리플 아니면 sum 언더바 더블, sum 언더바 인티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편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그 굉장히 편리하게 그 프로그래밍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함수 중복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덧셈을 했는데 결과를 그 이거를 인티저가 아니라 내가 더블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턴 타임만 다르게 이제 함수를 이제 여기서는 오버로딩을 시켰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인티저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위에 거는 인티저로 리턴을 하고 뒤에는 더블로 리턴을 하는데 이게 얼핏 보면 다형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프로그래밍이 동작을 할 때 결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룰을 돌고 나서 펑션을 수행하고 나서의 결론이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행을 할 때는 매개 변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이 들어갔을 때 이게 첫 번째 함수를 호출하는 건지 두 번째 함수를 호출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린터 타입이 다른 거는 함수 오버로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오버로딩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함수 중복이 왜 편리한지가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헬로우 메시지 뭐 누구님 환영합니다. 또는 누구 아이디가 누구인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싶은데 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의 이름을 이제 메시지라고 만들고 싶겠죠, 보통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헬로우만 출력하고 이름이 매개 변수로 하나 있으면 헬로우 누구누구라고 출력을 하고요. 숫자도 있고 이름도 있으면 헬로우 너의 아이디 번호 몇 번에 누구누구 환영한다라는 메시지 출력하고 싶다면 왼쪽처럼 함수 중복이 안 된다고 치거나 또는 안 된다면 메시지 뭐 1, 2, 3 이런 식으로 다른 함수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버로딩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처럼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결국은 세 개의 함수가 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그 C++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객체의 개념과 추상화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인데 이걸 왜 1, 2, 3으로 나누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매개 변수의 개수만 틀리게 되면 네, 정확하게 동작하는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훨씬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할 때도 덜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도 덜 헷갈리고 그 다음에 잘못 호출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 하나 받으면서 메시지 2였나 3였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함수 중복을 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빅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거는 두 개의 수를 받아서 큰 수를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어레이를 받으면 그 어레이 중에 제일 큰 수를 리턴하라는 거죠. 둘 다 뭐예요? 큰 수를 리턴하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빅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버로딩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인티저 두 개가 받으면 큰 수를 리턴하면 되는 거고요. 어레이를 받으면 어레이 중에 가장 큰 수를 리턴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와 B 중에 큰 수를 리턴할 때는 매개 변수로 인티저 A와 인티저 B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로 할 경우, 배열로 할 경우에는 배열과 배열의 크기를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코딩, 그 메인 함수에서 보시면 그 첫 번째 예제는 숫자 2와 3 중에 큰 수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이제 빅 함수의 호출은 어레이 앞에 선언된 요 어레이 있죠? 요것 중에서 사이즈가 이제 5짜리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큰 수를 리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빅 함수를 호출했지만 이 첫 번째 빅 함수는 어디를 수행할까요? 맨 위에 거를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빅 함수는요. 두 번째 요 함수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파라미터의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거는 인티저, 두 번째는 어레이 인티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적절하게 수행이 됩니다. 그럼 편리하게 둘 다 빅 사이즈를 빅 크기를 두 개의 큰 수를 리턴하는 함수는 동일한 거고 매개 변수만 다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예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요 예제는 덧셈을 하는 예제예요. 덧셈을. 아까는 큰 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가 하나이면 0부터 그 숫자까지 누적. 그 다음에 두 개이면 첫 번째 매개 변수부터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숫자만 들어오게 된다면 0부터 여기까지 이제 누적된 합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별을 해주실 수 있는 게 그 인티저 타입의 매개 변수가 두 개냐 하나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인 경우는 초기 값을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주고요.
그 다음에 종료값을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줘서 누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하나일 경우는 초기 값을 0으로 세팅하고 어디까지? 매개 변수 값까지 세팅해서 누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에서 5, 3, 100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제 6-1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 6-2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온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함수의 중복 중에서 단순히 함수만 중복하는 게 아니라 객체 안에서도 중복을 할 수가 있겠죠. 멤버 함수에서. 근데 이건 저희가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죠? 네. 특별히 생성자 중에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없는 생성자 있었죠. 네. 그래서 기본 생성자, 뭐 디폴트 생성자까지 쭉 나왔었는데 그것처럼 이미 저희가 생성자에서는 네, 함수 오버로딩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서클이라는 그 원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에서 매개 변수가 있으면 라디어스 값이 그걸로 세팅이 됐고 매개 변수가 없으면 1로 세팅이 됐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미 함수 오버로딩 예제로 배웠는 거. 그러니까 생성자가 중복이 아니라 크게 보면 함수 오버로딩 안에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그냥 객체를 호출할 수도 있고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개 변수가 있는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객체에서의 한번 예를 보시게 되면 그 스트링 클래스에서도 생성자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선언을 할 때 스트링 타입을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대략 선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하고 그냥 이름만 선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링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링하고 카피 어드레스라는 이름을 쓰고 객체 이름을 쓰고 그 안에 매개 변수를 또 받는 게 가능해요. 이게 일종의 뭐죠? 네, 복사 생성자랑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매개 변수가 그러니까 선언을 할 때 아무것도 선언 안 할 수도 있고 기본값을 선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생성자로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실제 그 C++ 라이브러리 중에 스트링 클래스에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라미터가 없으면 그냥 스트링 객체만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이 있다고 하면 그 기본값을 복사해서 생성자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가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뭐예요? 객체 매개 변수라면 이제 참조 형태를 이용을 하셔서 그 객체의 값을 카피해서 생성하는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성자 부분에서도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걸 봤죠. 그러면 이제 생성자가 나왔으니까 소멸자 함수는 어떨까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소멸자는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쵸? 왜냐하면 메모리만 해제하면 되기 때문에 소멸자 자체가 그래서 매개 변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자에서는 굳이 이제 중복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할 수가 없다. 매개 변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소멸자 함수 중복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체크타임 275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체크타임을 하시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